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블록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블록 디자인하고 동일한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디자인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 저번 시간에는 블록 디자인을 살펴봤는데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 계산 방법은요,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랜덤이나 블록이나 인류인 반복 측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한 제곱합하고 이제 뭐 평균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죠. 또 이거에 대한 그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게 똑같아요. 계산하는 거는 100%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블록 디자인은 랜덤 디자인하고 다르게 어떤 그 특정 요인을 블록으로 통제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요게 이제 블록 디자인이고요. 이 블록 디자인이 되면은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블록 디자인하고 반복 측정 디자인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그 통계 패키지 SPSS에서 블록 디자인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하고 반복 측정 디자인으로 분석하는 거하고가 어떻게 살짝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그것만 살펴볼 겁니다. 나머지는 살펴볼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블록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본 게 사례가 이걸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운전자가 총 6명이고 차종이 3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블록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보시면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의 계산 과정과 결과는 블록 디자인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SPSS 분석에서 반복 측정으로 분석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도 운전자는 제외하고 차종만 분석 결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은 먼저 랜덤 디자인은요. 실험 대상을 무작위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각 셀에. 그래서 실험 대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게 랜덤 디자인이고요. 블록 디자인은 실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죠. 그래서 실험 대상을 블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슈퍼마켓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든 학생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든 블록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요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종에 대한 차이 또는 이제 그 슈퍼마켓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디자인별 매출 차이 요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블록 디자인이다 이거고 반복 측정 디자인은 블록 디자인하고 거의 동일이 아니라 그냥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분석 과정에서 블록이 변동이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요거는 뒤에 가가지고요. 그 결과를 딱 보면은 아 요런 식으로 빠지는구나 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운전자가 변동해서 그 분석에서 운전자가 빠져요. 그 분석에서 운전자가 빠지게 되니까 이제 운전자의 오차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인과 상호작용의 영향이 보다 명확히 나타나는데 요거는요 인요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에서는 요게 눈에 보여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 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 거기서는 요게 살짝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분산 분석을 예전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분산 분석 가지고 뭐 연구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 아니면은 그냥 귀로만 이렇게 분산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딱 들어보면은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요, 이 이원 분산 분석에서 이 분석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실험 디자인별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들이 있죠. 사실 이거는요, 이거는 그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교재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실험 디자인별로 다양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책 있죠. 통계책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식이라든가 이영훈이라든가 이런 통계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군이의 사회학 연구 방법 그런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 거기에 보면은 이 다양한 실험 설계 디자인에 따른 차이가 나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 채설 교재라든가 이학식 교재라든가 뭐 안광 교재라든가 이런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교재에서는 이 디자인별 차이를 그렇게 심각하게 써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 써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몇 개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추려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안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아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의 SPSS 결과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그 운전자별로 이 차종에 대한 그 연비 차이 측정할 때 블록 디자인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첫 번째 차종, 연비 얼마. 첫 번째 운전자, 두 번째 차종의 연비 얼마, 첫 번째 운전자, 세 번째 차종의 연비 얼마. 블록 디자인에서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블록 디자인하고 데이터가 다르게 들어갔어요.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개체 내 효과 검증이죠. 그 우리가 블록 디자인이나 랜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개체 간 효과 검증이라고 그럽니다. 개체 간 효과 검증은 그건 집단 간 설계예요. 집단 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개체 내 효과 검증. 그러니까 집단 내 분석이에요. 이 집단 내 분석이라는 건 뭐냐? 예, 그 집단 내 실험 설계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즉 반복 측정은 어떤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 내에서 하나의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집단 내 디자인을 개체 내 효과 검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차종하고 오차만 나와 있죠. 운전자가 어디 가고 없죠. 운전자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반복 측정을 하면 운전자의 그 분석 값이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걸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름 반복 측정을 한다. 블록 디자인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블록 디자인에서는 결과가 운전자 값이 여기 나오는데 인류인 반복 측정에서는 운전자 값이 여기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모실레의 구형성 검증은요. 이게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그러니까 등분산이다라고 하는 그 H자료를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효확률이 0.952가 나왔죠.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하면 기무가설을 설정을 했다. 이게 보통 분산 분석에서 레벨의 등분산의 그 가정, 그거 분석하는 거랑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형성 가정에서 보시면 F값이 112점, 여기 구형성 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개체내 효과 검증에 보시면 F값이 112.057이 나오고 P밸류가 점 빵빵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분의 제곱값도 매우 높게 나왔죠. 그래서 차종별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라고 분석 결과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블록 디자인과 인류인 반복 측정의 SPSS 결과 비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전자에 따른 그 차종별 연비 효과를 측정하는데 블록 디자인으로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운전자, 차종, 오차 요게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운전자가 어디 가고 없습니다. 차종하고 오차만 나와요. 여기서 본 차종은 그 제곱합 127 자유도입 평균 제곱 이렇게 쭉 나오는데 동일하죠. 127, 2, 65.2 동일하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차도 5.66, 70, 0.567, 5.66, 70, 0.567 오차도 똑같이 나와요. 다만 요 운전자가 여기는 어디 가고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블록 디자인과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이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똑같고 개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SPSS 분석에서 그 운전자가 어디 가고 없다는 거, 운전자가 없어서 운전자를 반복 측정을 한 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블록 디자인하고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은 똑같다라고 봐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교재마다 그렇게 헷갈리게 써 있어요. 어떤 교재는 뭐 비슷하게 써놓고 또 어떤 교재는 다르게 써놓고 이래서 교재를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막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슈퍼마켓에 대한 블록 디자인 사례였습니다. 여기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그 블록 디자인의 사례인데 요 블록 디자인의 사례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인류인 반복 측정 디자인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 데이터를 가지고 블록 디자인으로 했을 때는 데이터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슈퍼마켓 1이고 디자인 1이고 판매 실적, 슈퍼마켓 1에서 디자인 2의 판매 실적, 슈퍼마켓 1에서 디자인 3의 판매 실적,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블록 디자인에서는 집어넣는다라고 했는데, 반복 측정 디자인은 데이터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 슈퍼마켓 해놓고 예, 이런 식으로 데이터 들어갔죠. 데이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여기 보시면 슈퍼마켓 디자인 오차 3개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슈퍼마켓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예, 디자인하고 오차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결과값은 똑같아요. 보시면 디자인이 이렇게 쭉 나왔죠. 예,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차도 똑같아요. 예, 오차. 요게 이 요인으로 들어가면 얘랑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요인 반복 측정을 하는 거고 데이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헷갈리시면은요, 블록 디자인하고 1요인 반복 측정이 동일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중 비교를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블록 디자인에서는 다중 비교로, 그러니까 집단이 여러 개니까 여러 집단별로 다중으로 비교를 한다 그 얘기고요. 예, 이거는 반복 측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용어가 살짝 달라요. 대응별 비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A, B, C의 평균 차이가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겠죠. 9.75, 26.25, 17.0.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니까 이 디자인 세 개가 전부 다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별표가 찍혀 있죠. 유효률도 다 이렇게 되고, 다 별표 찍혀 있고 유효률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과도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우리 지금까지 3개 살펴봤습니다. 이원 분석에서 랜덤 디자인 살펴봤고, 블록 디자인 살펴봤고, 일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 살펴봤어요. 예, 이게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인데 왜 일요인이냐? 예,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요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은 일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으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있지만은 이거 분명히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에요.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는 거, 우리 이원 배치 분산 분석에서 랜덤 디자인 살펴봤고, 블록 디자인 살펴봤고, 일요인 디자인 살펴봤어요. 여기서 각각의 디자인별로 가설이 몇 개씩 나오는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디자인별로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분석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또 랜덤 디자인과 블록 디자인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다 똑같다, 손으로 계산하는 건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복잡한 거, 이제 요인 디자인, 그리고 이 요인 반복 측정 디자인 또는 중복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게 우리가 지금 통계 계산 연습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